전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 말고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을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봤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제 종반에 다다른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헌재의 9차 변론이었는데 증인 신문 없이 이제 양측의 증거 조사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조서 공개하면서 이제 양측이 좀 갈등이 일어서 대통령 변호인단 퇴정하기도 했는데, 뭐 마지막으로 치닫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박 의원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 변론 준비기를 거치면서 정리한 4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이미 입증이 됐다고 보고, 네.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사실 그 4가지 쟁점에 비하면 좀 부수적인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순조롭게 잘 나름 진행돼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경진 전 의원님. 예. 네. 과거의 탄핵 재판에서도 이제 형사 사건의 조서들이나 증거들이 그대로 원용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으니까, 네. 이거는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또 과거의 재판 관행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네.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다만 이게 조금 더 법 자체 헌법재판소법에, 네. 형사사건, 그러니까 관련 형사사건 자료의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냥 아예 법에 못을 박았으면, 네. 이 논쟁 자체가 애시당초 안 생길 것이 아니었나 싶은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헌법도 그렇고 형법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법도 그렇고, 네. 법을 정말 정밀하게 좀 보완하는 작업들이 아마 올 하반기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조 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는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하는 내용이었다. 또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내일 10차 변론의 증인으로 또 출석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이 조 청장이요. 내일 신문에서 조 청장의 앞선 진술을 두고 어떤 점을 양측이 부각시켜서 신문을 하게 될까요? 양쪽이 모두 하다 보니까. 뭐 국회 측은 국회 기능 저지 또는 기능 방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던질 거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또 물어보겠죠. 근데 제가 사실 이거 참 답답한데, 국민의힘 의원님들도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 등을 하면서 PPT를 다 띄워놓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인들도 경찰의 봉쇄에 막혀서 못 들어왔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카톡방을 공개하셨는데, 그 카톡방에도 보면 경찰들이 막아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뭘 증명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내일 이제 청장께서 출석을 할지, 또 출석을 하신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실지는 이제 내일 지켜보면 알겠죠. 근데 과거에 이제 검찰이나 수사 단계에서 조사 받은 내용하고 내일 만약에 진술하는 내용이 서로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어느 시점에 말한 것을 더 진실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법에서 속칭 자유심증주의라고 하거든요. 헌법재판관님께서 이렇게 쭉 보고 전체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말을 한 것이 조금 더 진실성이 있겠다. 이게 이제 재판관들이 취사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증인들의 증언하고 또 가령 경찰청장의 증언하고 또 서로 간에 배치되는 대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보면. 그럼 그런 대목에 대해서도
누구 말이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고 진실일까? 이건 이제 헌법재판관님들이 그 상황이나 맥락을 꼬치꼬치 아마 캐묻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근데 지금 조 총장이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투병 중이다 출석 안 했고 이번도 안 한다고 하니까 헌재 구인장을 발부한다고 이제 했는데 지금 속보를 보니까 이제 출석 여부를 이제 변호인단과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율하고 있다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로 봐야 되나요? 구인장 발부까지 얘기가 나왔다면 아마 실을 확률이 매우 높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청장 입장에서도 대통령님이 앞에 계시는데 얼마나 말하기가 불편하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어떻게든지 아마 출석을 피하고 싶었을 텐데 헌재가 직권으로 구인장 발부까지 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출석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 내일 10차 변론의 또 다른 핵심 증인 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입니다. 이른바 체포명단 메모와 관련해서 조태영 국정원장과 엇갈린 진술이 나와서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요. 이 부분 우리 의원님 박 의원님. 지금 홍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진술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와도 지금 바꾸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조태영 원장이 뭐 통화했다고 지금 홍 원장이 얘기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뭐 CCTV도 검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환영한다. 차라리 다 한번 까보자. 굉장히 자신 있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이 신빙성을 더 흔들려고 해봤자 저는 큰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홍 전 차장의 이야기가 좀 더 명확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한덕수 총리입니다. 그 이제 증인으로 이제 처음 채택이 됐습니다. 그 계엄 선포전 개최한 국무회의가 요건에 맞느냐 놓고 지금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맞서는 상황인데 한 총리의 이번에 한 총리 전에는 간담회 형식이라고 국회에서 진술했는데 그러면 한 총리가 이번에 그것에 대한 어떤 흔히 얘기하는 가르마를 타주는 그런 주요 증언이 나올 걸로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까 이제 홍장원 씨도 마찬가지고 총리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다 우리가 그냥 대통령님에 대한 헌법 재판이고 또 그래서다 보니까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말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휘둘리고 있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마치 헌법재판 결과가 좌지우지 될 것처럼 이게 착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법조인들이나 기본적으로 재판이나 헌법재판관님들은 그냥 일응의 맥락 속에서 그 맥락이나 상황을 객관적인 상황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의 해석의 자료 정도로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총리님이 내일 나오셔가지고 이건 100에 100% 국무회의가 맞습니다. 정식으로 한 겁니다. 전에 제가 국회에서 얘기한 내용은 간담회라고 얘기한 건 말 잘못한 겁니다. 가령 내일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고 총리님의 생각대로 헌법재판관님들이 그걸 확정하는 게 아니고 일응의 그냥 큰 상황 속에서 맥락을 보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도 아니 가령 그 네 번에 뭐가 있고 이게 가령 뭐 조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결국은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홍장원 한 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이 그걸 들었다 옆에서 봤다 뭐 했다라고 하는 관련되는 사람들이 방첩사 내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또 국정원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속칭 말하는 두루 모든 상황과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법재판정에서 말이 그 말대로 재판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법적인 재판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이게 좀 잘 모르시는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마 이런 건 기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그런 뭐 거부권 행사가 타당하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답변들을 쭉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12.3에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발언은 안 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은 어제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지만 이제 의견을 낼 기회가 없다는 이유로 변론 시작 직전에 구치소로 복귀를 합니다. 헌재 측은 사전에 증인 신문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행보 헌재 앞까지 그야말로 아무 무슨 소득이 없이 이제 돌아간 상황인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어제 보면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이 막 가방을 싸서 이석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게 아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증거체부 관련된 이의를 표명하면서 그런 모습이 연출됐는데 저도 좀 말씀을 보태자면 사실은 이 증거체부에 관련된 원칙을 세운 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이미 세운 원칙이고요.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변론 준비기일 때 이미 합의를 본 거고 4차 기일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또 이제 그 아무런 문제제기 안 했던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건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의견을 내거나 또는 심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가 그냥 돌아간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꽤 시상초 그렇게 했으면 뻔히 이제 어떤 상황들이 예정이 되고 이게 예측 가능하니까 시당초 구치소에서 안 나오셨을 것 같은데 왜 오시다 그러니까 오시다가 뭔가 마음속에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 머릿속에 심경의 변화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심경의 변화 중에 하나가 혹시 갑자기 이제 구치소 복귀를 한 것을 놓고 한 언론에서는요. 잠깐 잦은 하야설까지 나왔었단 말이죠. 그 심경의 변화라고 하시니까. 근데 그게 제가 듣기로 이제 임명진 전에 이제 비대위원장님이나 또는 조갑재 연설위원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고 또 조선일보가 최근에 이제 그 얘기를 좀 강하게 사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다고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파 세력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뭐랄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어떤 논객들의 이제 말씀들이신 것 같고, 근데 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윤 대통령님은 그럴 생각이 1도 없으시거든요. 1도 없으셔서 그래서 자진하야 가능성은 아마 제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전체로서의 어떤 보수 세력의 어떤 뭐랄까 세력 유지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희망과 바람에서 이 주장이 나온 것 같아요. 조갑재 전 기자는 하야 얘기 분명히 하셨고요. 임명진 비대위원장 어제 나오셨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하야가 때가 늦었다. 하야는 내가 실기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어쨌든 지금 탄핵 심판의 슈퍼위크입니다. 뭐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막바지, 검사 탄핵,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리까지 지금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한 총리의 탄핵소추 변론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가 지난해 이제 그 탄핵소추한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비상계엄 선포 방조 및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그리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국정운영체계 꾸리겠다고 밝힌 이 두 가지가 맥락인데 근데 또 내란죄는 또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뺐습니다. 그 박 의원님 뭐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신 건가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뺐다 말았다 이 논의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형법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를 내란죄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구성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국회에서는 이제 적어도 이런 사유들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탄핵을 한 거죠. 근데 그 한 총리 측은요 탄핵 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라는 입장이고요. 특히나 한 총리를 탄핵한 이후 민주당의 그 조급성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었거든요. 요건 그러니까 일단 여기 이제 먼저 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불공정성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불공정성 논란 이전에 사실은 한 총리에 대한 어떤 대행을 누가 하느냐 지금 대대행이잖아요. 근데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사실은 굉장히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 헌재에서. 그래서 헌재에서 왜 이렇게 중요성의 우선순위가 그냥 멋대로일까. 이런 점에 대한 저도 의구심이나 비판은 헌재에 대해서 좀 강하게 드리고 싶은 대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민주당 주장처럼
총리를 과연 탄핵할 만한 사유였을까? 특히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구속이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대행을 탄핵을 해서 나라를 더 혼돈 속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입장이 과연 이분들이 진짜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경영할 뭔가 있는가. 네. 자기네들 권력 잡기 위해서 이렇게 탄핵권을 남용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비판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반박을 해야 되겠고요. 대행의 대행은 없다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대행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총리가 대행을 하다가 이제 부총리가 대행을 하는 거지 대대행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헌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학자들 같은 경우 왜 그런 용어를 언론이 쓰는지 모르겠다고 지적까지 할 정도인데 그런 표현은 없고요. 그다음에 비상기험 선포를 방조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그런 위헌성이 없느냐 심각성이 없느냐 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그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게 첫 번째 임무가 돼야 되는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들이었거든요. 그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저희들은 지적되고 네. 해야 된다고 본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쟁점인데요. 이제 언론사 단전 단수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지시한 적 없고 단전 단수란 적힌 문건은 먼 쪽에서 봤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런데 어제 경찰이 좀 단전 단수 이 관련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소방청장 등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뒤늦게 이렇게 속도를 갑자기 내는 이유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수사 받을 만하죠 뭐. 근데 왜 이렇게 뒤늦게 했느냐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상민 장관님 말씀도 저 멀리 책상 위에 있다는 걸 봤자 근데 저 멀리 책상 위에 있는 게 어떻게 보여요. 말이 좀 우습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방청장께서 최초에 장관으로부터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최근에 말을 바꿔가지고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707 단장은 또 저기 사령관한테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럼 큰 틀의 맥락을 가지고 보면 이건 짐작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국가적인 대사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누차 이 방송에 가서 나와서 얘기했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망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깎고 이런 짓들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참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동기에 참작할 바는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중간에 사실관계를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요. 상황은 다 사실대로 국민들께 얘기하고 상황이 선은 있고 후는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한테 판단을 구하면 되는 건데 그냥 이런 우스운 발언들이 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소집한 국회 국방위에서는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단전 단수 지시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지시였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말이죠. 아니 그것도 특수전 사령관이 모르겠어요. 사령관이 했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 지시 없이 그냥 사령관 알아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큰 틀의 계엄하고 병력 출동을 도대체 누가 지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슨 국회를 보호하고 무슨 계몽을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면 거기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면 현장에서 군인들이 그 안에 있는 불순 세력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누차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논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님이 그렇게 한 동기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도 대통령님에 대한 연민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소한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상황을 뭘 어떻게 하겠다 이 생각 자체는 아니에요. 누가 봐도 국민들이 봐도 우습고 눈 맑은 사람들이 보면 다 봐도 우습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제 김현태 특임단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국회 출석 당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대세가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주겠다. 심지어는 변호인단도 우리가 좀 알아봐주겠다고 하면서 이른바 회유를 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즉각 반박했는데 그 구체적인 좀 정황들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진술을 하라고 한 거하고 거짓말을 해줘.
원래는 A인데 B라고 네. 얘기해줘. 이거는 사실관계 완전히 다른 거고 평가도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진술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있었다 하더라도. 예. 근데 이제 이른바 그 공익 제보자 우리가 뭐 신분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회유에 가깝다는. 예를 들어서 공익 제보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늘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 없이 사실관계를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여러 법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안내해 줬다거나 네. 또는 네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런 제도에 의해서 불이익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안내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은 다 망가져요. 알겠습니다.